네, 다음은 이 시각 월가 시간입니다.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엔비디아 실적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역시 엔비디아는 엔비디아다. 이런 실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이 기대했던 위스퍼 넘버까지 좀 훌쩍 뛰어넘는 그런 실적이 나와줬는데 사실 시총 1위인 기업이, 전 세계 시총 1위인 기업이 이 정도의 성장률을 보여주기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대표님께서 실적 어떻게 보셨는지 얘기 좀 들어볼게요. 사실 이제 실적에 대한 수치들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뭐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이제 AI 데이터 센터 관련 매출이 623억 달러 기록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75% 정도 성장을 했고,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서 지금 어느 정도 시장의 기대, 그러니까 시장에서 꼭 이제 뭔가 이 부분은 좀 충족이 돼야 되는 부분들은 다 충족이 됐어요. 매출에 대한 부분들,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블랙웰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베라 루빈에 대한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더 나아가서 이제 향후 가이던스까지, 그러니까 이번 분기 매출을 지금 780억 달러 정도를 내놓았는데 컨센서스가 한 726억 달러였거든요. 뭐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한 800억 달러 정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은 네. 어쨌든 간에 그건 너무 지나친 눈높이였고, 그러니까 지금 거의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예상했던 눈높이의 거의 상단까지는 충족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제가 항상 좀 여기저기 좀 얘기를 한 것이 뭐냐 하면은, 결국 지금 시장은 어느 때보다도 엔비디아에 대해서 눈높이가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눈높이를 충족을 시켜야 되고, 또한 뭐 컨퍼런스 콜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약간의 뭔가 빌미를 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야말로 지금 완전 무결을 요구하고 있어요. 네. 요번에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많은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의 과정에서 뭐 가이던스의 보수적인 설정이라든가, 또는 이제 뭐 그 컨퍼런스 콜 과정에서 약간의 그 커뮤니케이션 미스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본의 아니게 하락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네. 사실 엔비디아 이제 그런 면도 사실은 이번에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시장의 반응은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프리마켓에서도 뭐 소폭 강보합 정도, 사실 발표되고 나서는 바로 한 시장에서의 그 시간외에서 한 4% 이상 상승하기도 했었는데, 점점 그 상승폭을 이제 줄이더니만 장중에 이제 하락으로 전환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지금 뭔가 이 정도 가지고도 안 된다고? 라는 생각이 좀 드는 측면이 네.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관심이 단순히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이 아니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AI의 설비 투자와 관련돼 있는 지속 가능성으로 점점 이제 좀 시각을 이동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엔비디아의 핵심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AI 관련 그 설비 투자로 인해서 막대한 현금을 투입해야 되는데 여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그렇다면은 지금 이러한 그 서프라이즈한 이러한 어떤 그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조금 이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는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생각보다 지금 강하지 않다. 오히려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덕을 봤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뭐 완전히 급등을 했으니까, 두 종목이 급등을 했으니까 결국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지금 엔비디아가 남 좋은 일을 계속 시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증명을 해주고 있는데 또 본인의 주가는 못 가는, 지금 시장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상황입니다. 0.7% 정도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여기서 도대체 뭘 더 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엔비디아 차트를 보니까 지금 작년 8월부터 지지부진한 상태예요. 계속해서 좀 박스권에서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또 뚫어주려면 뭐가 나와야 할지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를 했는데 박스 돌파를 못한다? 이것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자료들을 많이 봤는데 그런 쪽의 분석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은 결국 지금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어떤 이런 그 시장의 기대치가 높은 것도 문제지만은 엔비디아에 대한 수급의 강도가 예전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지금 미국 증시 내에서도 아시겠지만은
그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들어서는 사실은 이런 어떤 나스닥보다는 러셀 2000이라든가 또는 이제 S&P 500 쪽에 넌테크 쪽으로 비기술 쪽으로의 어떤 흐름들이 조금 좀 더 강해지는 모습이었고, 결국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역시 이제 엔비디아, 과거에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로 대변되는 빅테크들으로 향했던 수급이 지금은 좀 분산이 되는 것이 확실히 감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다른 요인보다도 이런 수급적인 요인에서 엔비디아의 조금 부진을 좀 이제 우리가 한번 우리가 이제 좀 증명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주가적인 측면에서 저는 사실은 크게 여기서 뭐 조정을 받거나 할 가능성은 크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박스권에 거의 상단까지 왔는데, 저는 이제 뭐 당분간은 여기서 한 200달러의 돌파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200달러 위로 만약에 이제 주가가 올라온다면은 그때 오히려 조금 오히려 엔비디아의 주가가 탄력을 다시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3월 달에 있을 GTC, 여기에 굉장히 또 주목을 해야 돼. 여기서 아마 또 뭔가가 나올지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뭔가 시장을 좀 설득을 시킬 만한 뭔가 또 새로운 것들이 좀 발표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고요. 많은 애널리스트도 사실 실적 발표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애널리스트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또 새로운 엔비디아의 주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또 하나의 그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말씀해주신 GTC에서 새로운 칩을 공개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개장하고 200달러 과연 뚫어줄 수 있을지 거기에도 좀 주목을 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발표 후에 뭐 메모리 반도체 쪽이라던가 이런 하드웨어 쪽은 좀 주가 흐름이 좋은데요. 반면에 세일즈포스나 시놉시스 같은 소프트웨어 섹터 실적은 괜찮았음에도 주가가 또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프트웨어 아직 바닥을 안 친 걸까요, 대표님? 사실 세일즈포스의 실적을 보면서 제가 좀 안타까웠던 거는 연간 전망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사실 시장에서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뭐냐면은 AI AI 모델이 기존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사업 모델을 흔들 수 있다라는 것들이 투자자의 지금 가장 큰 우려인데, 결국은 이제 이 가이던스를 내놓을 때 그 부분을 좀 이제 건드려 줬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투자자의 우려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좀 이제 공격적인 가이던스나 이런 게 필요했을 것 같은데, 의외로 굉장히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내놨습니다. 요번에 뭐 이 셀즈포스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업들,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할 때 사실은 오히려 시장에서 역반응을 일으켰던 게 이런 가이던스의 보수화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겸손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뭔가 조금 오히려 자신감을 지금 원하는 것 같아요. 조금 이제 물론 그것에 이제 나중에 그것에 이제 못 이룬다면 후폭풍은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원하는 건 약간 자신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세일즈포스도 약간 그 부분이 약간 미흡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결국은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여기서 AI의 영향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지금 굉장히 드리워진 상황이고, 다만 그 안에서 지금 약간의 그 차별화 양상이 나타나는 게, 오늘 이제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종목은 뉴타닉스라는 종목이에요. 뭐 큰 회사는 아닌데 이 회사가 지금 프리마켓에서 12% 이상 오르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AMD하고 AI 인프라 플랫폼 또 이제 공동 개발 이제 대규모 파트너십을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AMD가 이 뉴타닉스의 지분을 갖다 한 1억 5천만 달러 정도 매입을 하겠다는 얘기도 했었고요. 뉴타닉스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뭐 하는 회사냐면은 데이터 센터의 서버라든가 클라우드 시스템을 포함한 기업 IT 인프라 관리를 해주는 소프트웨어 판매를 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제 뉴타닉스도 그렇고 약간의 어떤 뭐 세일즈포스라든가 이런 종목하고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는 게, 뉴타닉스는 AI 학습 추론이라든가 이런 쪽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칩이라든가 이런 게 팔릴수록 수요가 좀 수반이 되는 구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뭔가 AI 칩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뭔가 이제 이런 사스 업체들보다는 조금 이제 주가가 향후에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I의 발전과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드웨어 기업들만큼은 아니지만은 AI 발전에 어느 정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약간 지금은 향후에는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 내에서도
주가가 상당히 좀 차별화되는, 그러니까 우려가 더한 종목과 우려가 덜한 종목의 주가 차별화가 좀 나타나지 않게, 빠지긴 다 같이 빠졌는데 일단 여기서의 어떤 올라오는 속도라든가 올라오는 강도가 향후에 좀 달라질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지금 이제 AI 버블론에서 올해는 이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AI 파괴론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작년에 돌이켜보면은 AI 버블론이 1년 동안에 여러 번 제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노이즈로 끝나고 이제 그 계속해서 시장이 순환을 했는데 네. 올해는 이제 이러한 지금 제기되고 있는 AI 파괴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아마 여러 번 반복이 될 겁니다. 조금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수그러들었다가 또 시장을 또 노이즈로 작용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시장이 조금 이제 그 내성이 생기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주가의 흐름도 그 내성이 생김하고 조금 이제 동조화가 되는, 지금은 다 같이 빠져 있지만은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겠는가라는 게 저의 지금 생각입니다. 소프트웨어 섹터 내에서도 차별화가 생길 것이다. 종목 선별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그리고 AI 파괴론이 지금 시장 전반에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AI 파괴론 때문에 또 새로운 트레이드, 헤일로 트레이드라는 게 또 최근에 부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AI만 아니면 된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또 어떤 약자인지,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 해보는 건 어떤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그 헤일로 트레이드라는 게 네. 그 헤비 어셋, 그 로우 오블레센스, 네. 이런 그 이게 이제 앞 글자에 딴 건데,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큰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면서 기술 변화에 따른 사업 수명이 짧아지거나 AI로 대체되는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기업, 이 부분을 갖다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헤일로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드는 것이 아마 언론에도 그런 기사가 좀 났던데, 델타항공하고 익스피디아의 주가 흐름을 다르게 좀 반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이제 섹터로 묶이는데, 이제 네. 여행 항공으로 묶이는데, 델타항공은 비행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델타항공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 어떤 하락의 흐름에서 방어가 되고, 반면에 익스피디아는 최근에 되게 많이 빠졌거든요. 익스피디아는 아시겠지만은 AI 챗봇이 이게 다 대체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한 리스크 때문에 사실은 이 익스피디아는 주가가 빠지고, 이렇게 좀 뭔가 같은 업종 내에서도 성격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로 들 수 있고, 또 하나는 올해 들어 사실은 S&P 그 세부 지수 중에서 글로벌 광업 지수가 100%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산업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물 자산을 갖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이 하나의 예로 들 수가 있겠고, 이건 약간 저는 과연 이게 맞는 어떤 그 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제시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최근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 안호이저부시, 그러니까 맥주 회사 버드와이저, 이 회사 주가가 지금 차트를 제가 띄워놓고 있는데, 네. 저도 몰랐어요. 이 정도 올랐다고 주가가.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런 회사들은 절대로 AI와 관련이 없잖아요. 갑자기 저희가 맥주를 많이 마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지금. 아니죠. 네. 근데 AI와 관련이 없다라는 쪽에서의 어떤 논리들이 작용을 하면서 이런 종목들이 그게 많이 올라갔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 갖다가 헤일로의 어떤 대표로 꼽는 그런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투자 패러다임에서 좀 벗어나 가지고, 그러니까 AI가 이 산업을 파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어떤 그 새로운 잣대가 돼야 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이와 관련되어 있는 최근엔 뭐 ETF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설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에서 좀 연장해서 보면은 그 올해는 이제 이 AI 파괴론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진짜 그 관련된 그 파생적인 얘기들이 아마도 시장에 상당히 조금 여러 가지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앞선 질문에서 대표님이 네. 이제 시장이 또 올해 AI 파괴론을 계속 겪으면서 결국 내성이 생길 거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헤일로 트레이드가 지금만 유효한 건가요? 이게 근데 이제 지속되지 사실은 않나요?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이 헤일로 트레이드 내에서도 또 이제 뭔가 약간의 그 뭐 이런 예를 들면 그렇지만 약간 스타 종목들이 발굴이 되겠죠. 뭐 이런 종목은 절대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 헤일로 트레이드가 우리한테 주는 그 시사점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조금 이제 저평가돼 있거나 한 기업이지만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제 그 가져갈 수 있는 기업, 뭔가 이 시장의 어떤 그 변동성에 영향을 덜 받는 기업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들이 조금 그 안에서 다시 우리가 얘기하는 재평가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쪽으로 오히려 연결을 시키는 게 조금 더 어떤 그 본질에 맞지 않나.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평가되고 또 살아남는 종목들이 생길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어제장 또 서클 실적이 나오고 서클 같은 경우에 주가가 35%나 급등세를 좀 보였습니다. 사실 요즘 코인 관련 네. 섹터가 워낙 부진했다 보니까 이 정도 오르는 게 놀랍진 않거든요. 서클 실적에 따라서 이제 코인 쪽 또 갈 수 있을까요? 전망이 궁금해요. 사실 이제 지금 요번에 서클의 실적을 보면은 가장 눈에 띄는 부분들은 그 스테이블 코인인 USDC의 유통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72%가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서클 실적에 굉장히 영향을 줬고, 무엇보다도 이제 위험 자산 대신에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의 자금 유입이 나타났다라는 부분. 이게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시티그룹의 리포트를 보면은 시장 변동성이 커질수록 투자자들이 토큰을 현금화해서 그 USDC로 좀 이동을 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다라는 그런 또 내용도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제 그런 덕을 좀 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 이전에 저는 사실 서클이 작년 6월 달 고점이 거의 300달러였어요. 그리고 올해 2월 2일 날 50달러가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6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불과 이것이 한 8개월 사이 일어난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워낙 오랫동안 빠졌고 급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약간의 그 호재만 있으면 주가는 급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빠졌던 이유는 수익 구조에 대한 의구심이 좀 계속해서 제기가 됐었고, 얘네가 과연 현금 창출 능력이 그만큼 있어라는 또 의구심. 그러니까 주가가 워낙 올라갈 때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후폭풍이 좀 나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요번에 이제 결국은 4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저는 실적도 실적이지만은 일단은 수익에 대한 방어력이 어느 정도 좀 입증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에 그렇다면은 이 서클이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뭐 더 오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이라든가 뭐 점유율의 경쟁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격화가 돼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에서 결제 네트워크로서의 어떤 지배적인 그 지배력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다. 이미 서클은 뭐 굉장히 좀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지를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주가는 분명히 바닥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제 작년 뭐 이제 그 초반에 보여줬던 네. 그런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질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가 어느 정도 바닥에 온 것 같은데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니까 클래리티 법안 통과 여부에도 많은 영향을 맞습니다. 받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그게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들과 또 연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추가하자면은 결국 이제 또 이 스테이블 코인하고 연관은 돼 있지만은 네. 최근에 이제 그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약세하고도 또 연관이 돼 그쵸, 있는 종목이기 묶여있죠.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영향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 시장과 또 함께 묶여서 움직이기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 여전히 좀 유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국정연설에서도 언급했던 내용이었는데요. 이 빅테크들에게 전력 비용을 부담하는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겠다. 이제 4일에 작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역시나 전력 쪽일까요? 사실 이제 지금 이게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 이미 네. 트럼프 대통령이 빅테크들은 너네들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너네가 쓸 전기는 너네가 만들어라고 이미 한 차례 얘기를 했었고, 네.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현실화가 되는 거죠. 사실 뭐 아마존이라든가 메타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알파벳이라든가 XAI, 또 이제 여기다 오라클, 뭐 오픈 AI, 대부분의 기업들이 여기에다 들어가서 아마 4일날 지금 서명을 할 거라고 하는데, 구속력 있는 서명은 아니지만은 일단 이렇게 뭔가 서약을 하게 되면 아마도 빅테크들이 그 부분은 지킬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미 지금 이 대부분의 빅테크들은 이러한 그 자체적인 전력 생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지금 뭐 원전 회사라든가 또는 이제 뭐 전력 관련된 이런 기업들하고 이미 지금 다 협약을
그 계약을 맺어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이제 차차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미 뭐 대규모의 이런 전력 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준비들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뭐 원전이라든가 SMR이라든가 더 나아가선 뭐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전반적인 좀 긍정적인 재료인 것은 틀림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이제 뉴스케이 파워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차트를 띄워놓고 있는데 네.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네. 뭐 지금 사실은 조금 이제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SMR이나 이런 쪽이, 근데 이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조금 이제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는 좀 마련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결국 뭐 에너지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지금 이 반도체와 에너지는 같이 간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사실 반도체와 대비해 봐서는 이런 그 에너지 관련주들은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진 못했어요. 그러네요. 그런 측면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을 하면서 좀 이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뉴스케일 파워나 오클로나 호재도 뭐 주가가 그렇게 바로 튀지는 않네요, 지금.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데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네. 향후에 그 시장에서 반영을 할지.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가장 좋은 건 지휘번호바예요. 지휘번호바 차트를 지금 띄워놓고 있는데 그 지금 지휘번호바는 계속해서 신고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지금 전력기기라든가 뭐 전력 설비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원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전이가 될지 여부,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번호바 천천히 또 잘 가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S&P 500이 계속 7,000선을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면에 아시아장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코스피, 니케이 지수 계속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전망 더 좋게 보실까요? 니케이가 뭐 오늘 59,000까지 돌파를 했는데 네. 결국 이제 지금 엔화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수출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긍정적인 이슈고, 저는 미국 시장에서의 자금 이동도 상당히 한몫을 하고 있다고 봐요. 우리 시장도 그렇지만 우리 시장이 지금 1, 2월 동안에 작년 1년 들어온 거에 2배가 돌았거든요. 그 ETF 자금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더라도 그렇고, 일본 시장도 마찬가지고, 최근에는 뭐 유럽 시장 쪽으로의 자금 흐름, 이제 프랑스나 독일 증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이제 기존의 미국의 일변도에 있던 증시 흐름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제는 상당히 이런 자금의 분산, 이동 이런 것들이 아마 올해 글로벌 증시의 전반적인 상승을 이끄는 저는 그런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또 IB들이 올해는 넌 US 쪽으로, 네. 그러니까 미국이 아닌 쪽으로 자금이 많이 움직일 수 있다. 언급을 한 만큼 여러분 투자 전략에도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5분 뒤 뉴욕 증시 개장하는데요. 오늘도 모두 성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